여러분, 오늘은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한 기업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공시가 뜹니다. 생산 중단.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긴장합니다. 특히 제약주는 더 예민하죠. 왜냐하면 제약은 공장이 그냥 공장이 아니라 허가 규정품 출신례가 모두 걸린 생태계니까요. 그런데 그 생산 중단이 다시 공시로 뒤집힙니다. 생산 재개. 여기서 시장은 다시 흥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더스 제약은 안성 공장 정제 제조 업무 재개가 공시로 확인되면서 단기 강세 흐름이 포착됐고 2월 25일 장중주가 강세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그래서 올랐대요가 아니라요. 이 이슈를 투자 관점에서 재료의 수명, 리스크의 잔존,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에 미칠 영향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계속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은 댓글로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기준을 남겨주세요. 1장. 공시 타임라인 상승의 시작점은 1월 8일이었다. 먼저 시간 순서부터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1. 2026년 1월 8일 생산 중단 공시. 위더스 제약은 정제 제형 제조 업무 정지 관련 생산 중단을 공시했고 생산 중단일은 2026년 1월 20일, 재개 예정은 2026년 2월 20일로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숫자입니다. 공시에는 생산 중단 분야의 매출액이 839억 3049만 317원 약 839.3억 수준으로 기재돼 있고 이게 최근 매출 대비 큰 비중이라는 걸 시장은 즉시 계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생산 중단 사유는 경인지 방식품의 약품안전청 행정처분약사법 위반과 연결됩니다. 이 2026년 1월 21일, 2월 19일 제조 업무정지 기간. 언론 보도 기준으로 처분 내용은 정제 제형 제조 업무정지 1개월이며 기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로 설명됩니다. 3. 2026년 2월 20일 생산재개 공시. 그리고 예정일에 맞춰 생산재 계좌율 공시가 올라옵니다. 여기서 다시 숫자가 바뀝니다. 생산재개 분야 매출액 839.3영억 원. 최근 매출액 대비 81.71%. 생산재개 사업 정제 제형 제조 업무 재개. 생산재개 사유 행정처분 기간 종료.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 Q1 매출의 80%대 비중에 해당하는 생산이 멈췄다가 재개되면 시장은 이걸 단기 이벤트로 볼까요? 실적 회복의 신호로 볼까요? 대부분 단기 자금은 후자로 베팅합니다. 그래서 재개 공시 이후 모멘텀이 붙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2장. 처분의 핵심 품질 문제라기보다 기준서, 미준수 성격. 이제 생산 중단의 성격을 뜯어봅시다. 언론 보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및 수탁 제조 과정에서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점, 그리고 포장 공정에서 기준서 미이행, 오포장 임의 제조 같은 표현이 함께 언급됩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해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QE, 이 이슈는 한 방에 신뢰 무너지는 치명상인가요? 아니면 프로세스 개선으로 복구 가능한 운영 리스크인가요? 만약 치명상이라면 거래처 유통병원 신뢰 흔들림, 공급 중단 후 처방 대체, 회복까지 긴 시간, 이런 시나리오가 열립니다. 하지만 프로세스 개선형이라면 행정처분 기간 종료 재개, 공급 정상화, 실적 공백만 확인하고 마무리, 이런 형태로 끝날 수 있어요. 생산재개 공시는 최소한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재개 완전 정상화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끔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재개 공시가 나와도 초기에는 재고 출하 인력 검수로 속도 조절, 일부 품목은 재개 후에도 조심스럽게 운영. 이렇게 속도가 천천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숫자로 검증되는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3장. 위더스 제약은 어떤 회사인가 순환기용제 강점 ETC 기반. 위더스 제약은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전문의약품 ETC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노인성 약품에 쓰이는 순환기용제 약물의 강점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의 주요 제품 예시를 보면 순환기용제 품목들이 나열됩니다. 아토렌정, 피도그린정, VD핀정 등.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위더스 제약은 광고로 매출 만드는 소비재 회사가 아니라
처방시장에서 제품 포트폴리오 영업력 공급 안정성으로 먹고 사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중단은 이 회사에 더 아픕니다. 공장 멈춤은 곧 공급 차질이 되고 공급 차질은 곧 처방 유통에서 대체가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공급이 정상화되면 시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공급만 돌아오면 다시 숫자로 증명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생산 재개가 단기 모멘텀으로 작동합니다. 사장, 실적 프레임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줄었다면 왜? 이제 실적 구조로 들어가 봅시다. 위더스 제약은 2024년 매출이 10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공시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흐름에서 영업이익 순이익은 감소했다는 보도도 함께 나오죠. 그리고 그 이유로 연구개발비 증가, 매출원가 증가, 사업 구조 전환에 따른 비용, 이런 항목들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질문 던질게요. Q3 매출이 늘었는데 이익이 줄었다. 이 회사는 성장형인가요? 비용형인가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생산재개 모멘텀은 단기적으로는 매출 공백 해소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중기적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건 결국 이익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두 줄로 바뀝니다. 생산재개 매출 정상화 공백 해소, 비용 구조원가 연구개발비 흐름 이익 정상화 질적 회복, 이 두 번째가 확인되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더라도 단기 재료 소진으로 끝날 수 있어요. 5장. 오늘 모멘텀의 성격 재개 뉴스는 강력하지만 유효기간이 있다. 재료의 수명을 분석해 봅시다. 생산 재개는 강력한 단기 호재입니다. 특히 이번 건은 매출 비중이 81.71%로 공시에 명확히 찍혀 있어서 시장이 더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재개 뉴스는 미래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정상화 이벤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말이 있어요. 정상화 이벤트는 확인이 빠르다. 즉 시장은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매출이 돌아왔는지, 공백이 얼마나 났는지, 이익이 어떤지 이걸로 빠르게 평가를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단기 모멘텀을 길게 가져가려면 정상화 이후에 뭐가 남는가가 필요합니다. 6장. 그럼 정상화 이후 남는 건 뭔데? 성장 모멘텀 후보들. 여기서는 가능성을 얘기하되 근거가 있는 범위로만 얘기할게요. 위더스 제약 관련 기사 리포트 성격의 글에서 주사형 치료제, 마이크로플루이딩 마이크로스피어 같은 키워드가 언급되며 중장기 모멘텀으로 임상 가시화 필요 같은 표현도 보입니다. 이걸 투자 프레임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코어 현재 ETC 기반 매출과 공급 안정성, 옵션 미래 신제품 주사제 신사업의 가시화. 그래서 정상화 이후 시장이 물을 질문은 이거예요. Q4 위더스 제약은 공장만 돌아오면 끝인 회사일까? 아니면 정상화 이후 새로운 성장 옵션이 현실화될까? 이 질문이 주가의 두 번째 파동을 결정합니다. 7장. 수급 차트 이야기 숫자 없이도 프레임은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차트 얘기도 해야죠. 다만 저는 정확한 가격을 여기서 찍어 말하지는 않을게요. 대신 어떤 구조에서 위험하고 어떤 구조에서 유리한지만 프레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생산재개 공시가 나온 직후 주가는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첫 반응 재료를 아는 돈이 먼저 들어온다. 확산 뉴스가 퍼지며 개인 수급이 붙는다. 과열 거래량 폭발, 변동성 확대, 판가름 눌림에서 지지 확인되면 2차 아니면 재료 소진. 이때 과열 구간에서는 거래소가 단기가열 조치를 예고 지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위더스 제약은 과거 단기가 10종목 지정 예고 공시 이력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QO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재개 공시의 정상화라면 재료가 소진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대개는 다음 분기 실적의 생산 공백이 얼마나 찍히는지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 버티고 그 이후에는 숫자로 판가름 납니다. 8장. 투자자 체크리스트 이 종목을 계속 볼지 결정하는 10가지 질문. 자, 이제 실전 체크리스트로 갑니다. 이 파트는 여러분이 메모해도 좋아요. 체크 1 생산 재개 이후 출하 정상화 속도. 공시는 재개를 말하지만 실적은 출하 매출로 확인됩니다. 체크 2 생산 공백의 실제 규모. 한개월 정지 기간이 있었고 12만 219. 이게 분기 매출에 얼마나 빈 구멍을 만들지 추정해야 합니다. 체크 3 대체 처방 대체 공급이 발생했는가?
ETC는 한번 대체되면 되돌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건 숫자보다 영업 현장 신호로 먼저 감지될 때도 있습니다. 체크 4 행정처분 사유가 프로세스 개선으로 종결됐는가? 기준서 미준수라는 성격은 재발 방지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체크 5 비용 구조 원가율 R&D가 다시 안정되는가?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줄었던 시기의 원인으로 R&D원 가전환 비용이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정상화 이후에도 이익이 따라오지 않으면 주가의 두 번째 상승이 막힐 수 있어요. 체크 6 제품 포트폴리오의 의존도, 사업보고서의 주요 제품 구성순환 기용제 중심을 보면 어떤 품목군에 매출이 쏠려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체크 7 추가 공시 리스크, 재개 공시 문서에는 정정 요구 관련 안내 문구가 표시되기도 합니다. 이건 공시 내용이 보완될 수 있다는 뜻이니 투자자는 정정 여부를 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 8단기 가열 변동성 확대 구간의 대응. 단기 가열은 상승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급락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과 좋은 매수 구간은 다릅니다. 체크 9 수급의 성격 기간 외국인 개인 중 누가 주도하나? 이건 HTS에서 다 볼 수 있죠. 단기 재료는 개인 중심으로 쏠릴 때 변동성이 커집니다. 체크 10 정상화 이후 성장 옵션이 있는가? 주사 제마이크로스피어 신사업 등의 키워드가 시장에서 거론되는 만큼 그게 언제 어떤 형태로 가시화되는가가 다음 스토리입니다. 9장 시나리오 세계 보수 중립 낙관. 여기서부터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시나리오로 정리해 볼게요. 1. 보수 시나리오. 재개는 했지만 출하 정상화가 느리다. 한개월 공백이 생각보다 크다. 대체 처방이 발생해 회복이 지연된다. 비용 구조가 유지돼 이익 회복이 더디다. 주가는 재료 소진 후 변동성이 커지고 되돌림 박스 가능성. 2. 중립 시나리오. 재개 이후 출하가 정상화. 공백은 분기에 찍히지만 다음 분기부터 회복. 비용도 일정 수준에서 안정. 주가는 재료 실적 확인 국면에서 레벨업 가능. 3. 낙관 시나리오. 재개 후 매출 회복이 빠르다. 공백이 생각보다 작다. 재고 생산 조절로 방어. 이익이 동반 회복. 그리고 정상화 이후 신제품 신사업 옵션이 가시화된다. 단발 재료가 아니라 2차 스토리로 확장 가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시나리오는 소망이 아니라 검증 항목으로 나뉘어야 합니다. 10장. 자, 질문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생산재개 공시가 나온 날 추격하나요? 아니면 눌림을 기다리나요? 매출 81.71% 정상화가 공시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이런 숫자에 더 과민하게 반응할까요? 기준서 미준수 같은 행정처분은 여러분 기준으로 한 번이면 끝인가요? 아니면 재발 리스크로 보나요?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줄 수 있습니다. R&D원 가전환 비용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런 회사를 성장주로 보나요? 아니면 경계하나요? 댓글에 여러분 기준 남겨주세요. 기준이 있어야 단기 변동성에서 멘탈이 안 흔들립니다. 11장. 결론 재료는 명확하지만 승부는 실적 확인. 오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더스 제약의 최근 강세 재료는 생산 중단 행정처분 종료 생산재개 타임라인입니다. 특히 생산재개 영역이 최근 매출의 81.71%로 공시에 명확히 기재되어 단기 모멘텀이 강하게 형성됐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성격이 기준서, 미준수 등 운영 리스크와 연결된 만큼 재개 이후에도 투자자는 출하 회복 속도, 공백 규모, 이익 회복, 재발 방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화 이후의 추가 스토리는 시장에 거론되는 주사 제마이크로스피어 등의 옵션이 가시화될 때 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큐. 여러분은 위더스 제약을 정상화 트레이딩으로 보나요? 아니면 정상화 이후 성장 옵션까지 보나요?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여러분의 전략도 바로 결정됩니다.